안녕하세요. 한국태화영리학회 학장 태화입니다. 한 분이 질문하셨어요. 선생님, 신사를 외워야 되나요?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. 선생님, 그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? 무슨 뜻이세요? 하고 물으니까, 아니, 어떤 선생님은 또 어떤 책에는 오행의 생극재화가 중요하지. 신살 뭐 이런 거는 아무 뭐 근거도 없고 불필요한 거라고 해요.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냐? 그러니까 뭐 그냥 뭐 머뭇거리면서 좀 선생님 의견을 듣고 싶어요 하고 묻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선생님 어떤 선생님 신뢰하면 뭐 그분의 말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그분한테 뭐 배우고 있다고 하면 일단은 가르치시는 분의 의도대로 다 배우고 나서 판단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근데 아니 제 개인 의견을 말을 듣고 싶다 그러더라고요. 꼭 어떻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게 뭐냐면 저는 꼭 외우시라, 꼭 신사를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명리라는 그 학문은 이렇게 한 사람에 의해서 단기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.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뭐 점성학적 요소라든가 기본능력적 요소라든가 많은 그 외부의 요소들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. 들어온 거죠. 이게 신살이 다 근거가 없다 그렇지는 않아요. 근거가 이렇게 아예 없는 거는 아닙니다. 그리고 명리요강과 그다음에 사주첩경 요거를 이제 그 한국에서는 고전처럼 보고 있습니다. 물론 뭐 저는 사람들이 뭐 적천수라든가 궁통보감이라든가 자평진전이라든가 뭐 명리학원이라 다 좋죠.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일단 초학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번역본마다 해석이 다르다. 번역본마다 주장하는 것이 조금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게 또 알바생들 동원해서 번역하는 경우가 있어요. 명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분이 아니라 그냥 한자나 중국어 좀 아는 분들을 통해서 번역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럴 수 있죠. 그걸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? 그런데 이게 그 고전을 갖고 직접 공부를 했을 때는 체계 잡기가 어렵다. 그래서 저는 사주첩경, 명리요강 또는 뭐 사주정설 요 정도 시리즈는 요 정도 세 부류는 그 고전처럼 봐셔도 돼요. 어떤 분들은 뭐 명리하고 저기 사주첩경도 까고 명리요강도 까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. 뭐 그런 것들은 뭐 중국 어느 책을 베낀 거다 또 뭐 그냥 임상집일 뿐이다 이런 다양한 비판을 하는 분들을 본 적이 있는데 임상을 가장 많이 하고 쓴 책이 좋은 거예요. 그리고 실제로 그만한 임상과 또 그만한 공부를 하신 분들도 드물어요. 평생교육원이나 또는 뭐 석박사 과정이라고 해도 직접 다녀보면 그 뭐 2년 동안에 또는 2, 3년 동안에 배우는 그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이건 오랜 임상을 통해서 체득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단지 뭐 이렇게 책 몇 권 본다고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선배 어떤 학자, 대학자시죠. 이석영 선생님이나 박재환 선생님 대학자신데 그분들이 쓴 책을 폄훼하는 거는 저는 올바른 학자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그런 학자를 넘어섰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. 물론 이렇게 시대적인 요소를 감안할 필요는 있어요. 여자 사주를 이제 분석할 때 시대적 요소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. 단지 또 해외여행이나 이런 것도 책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. 그때는 이런 사주가 뭐 해외여행을 한다.
근데 지금 해외 뭐 그런 거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거 누구나 다 알죠. 그러니까 2025년도에 시대 상황을 반영해야 된다. 이건 상식이죠. 근데 그거는 뭐 고전을 볼 때는 안 그런가요? 고전은 더 오래전이잖아요. 그것도 중국의 문화 속에서 형성된 책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보존 요소가 있어야 되죠. 시대 플러스 또 한국이라는 특수사항 이런 걸 또 넣어야 되고, 지금 신분제 사회도 아니잖아요. 하지만 중국의 고전들이 쓰여졌을 때는 다 신분제 사회였어요. 그러니까 정강 벽이 제일 좋다는 둥, 뭐 상관은 아주 나쁘다는 둥, 뭐 이런 식으로 다 써 있거든요. 상관이 지금으로 말하면 뭐가 나빠요? 뭐 연예인, 예술인 뭐 이런 거잖아요. 잘 살잖아요. 근데 그걸 갖고 뭐 상관은 나쁜 거, 정관은 좋은 거. 아니 정관이 물론 좋은 면도 있겠지만 그 왜 MZ 공무원들은 그만둔다 그래요. 그렇지 않나요? 이게 시대 상황이 다르다는 거를 꼭 알아야지. 그 정관을 중요시했던 거는 예전에 뭐 청나라고 명나라고 다 과거가 중요한 거였거든요. 과거. 그러니까 과거 제도를 통해서 내가 관료가 되는 게 가장 성공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정관을 중심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고, 정관을 중심으로 한 사고체계, 정관을 중심으로 한 관을 중심으로 한 이렇게 논리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. 근데 지금 2025년은 그런 게 아니죠.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고, 그러니까 시대 상황을 반영해야 되는데 이건 맞죠. 그렇지만 근본 틀은 있다는 거예요. 근본 틀을 벗어나서 해석하는 거는 그건 명리학이 아니죠. 사주가 아닙니다. 예를 들면 일간 중심으로 하고 또 뭐 격국이나 용신 이거 대세거든요. 근데 어떤 분은 이래요. 선생님 격국 용신 전 버렸어요. 그런 거 한번 보는 방법이 있어.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. 그럼 저는 역사를 꼭 공부하라 그래요. 명리의 역사. 명리의 역사는 명리 고전들의 역사를 보시면 돼요. 거기 주류는 격국과 용신을 보는 겁니다. 만약에 격국과 용신을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한 관법이 있었다면 그 관법이 주류를 이루었겠죠. 고전들이 다 그 관법으로 이루어졌을 겁니다. 그러니까 그 방법을 제가 또 안 배운 것도 아니고 실습을 안 한 것도 아니지만 그 이름은 말하지 않겠어요. 남의 학파를 제가 깔 필요는 없잖아요. 남의 학파를 비난할 필요는 없고,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명리 학사를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. 처음에 무슨 책이 나왔고, 무슨 책이 나왔고, 어떤 이론이 나왔고, 어떤 관법이 나왔고. 요즘 뭐 네이버에 검색해도 금방 나오는 거니까요. 그 책들의 흐름의 큰 틀은 격국과 용신입니다. 그러니까 물론 사주척경과 명리호강, 사주정설도 격국과 용신을 바탕으로 한 그런 운 추론과 해석론입니다.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한다. 그러면은 그건 뭐 부정 개인의 자유인데 정통 명리학은 아니다.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왜 정통이 아니냐면 고전의 대세, 그다음 한국적 고전의 대세가 격국과 용신이기 때문에 그래요. 아유 그런 거 맞아요, 안 맞? 그분이 보는 실력이 작아서 그래요. 우리 선배님들이나 수백 년 세월 동안에 그 술사나 학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. 한평생을 거쳐 임상을 하면서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책으로 쓴 것이고 기록으로 남긴 거고 하는 거지. 그분들의 임상과 또는 학술 실력이 근대에 와서 뭐 대학원이라고 하자. 일주일에 한 번, 그것도 뭐 사주만 배우는 것도 아니고 온갖 걸 배우는 거에서 한 과목, 두 과목 이렇게 듣는 걸로는 비교가 안 돼요. 그 오랜 세월을 이렇게 임상하신 분들이고 하신데, 잠깐 이렇게 해서 뭐 누구를 비판한다, 뭐 고서를 비판한다, 그거는 조금 성급하다,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이 명리나 풍수 이런 것들은요, 실전을 하면서 체득되는 게 있어요. 수업 시간이나 학교에서만 이렇게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. 실제로 고소의 신살들이 있고
또 이렇게 고전의 신살들이 있고 사주 척경에도 신살들이 있고 명리요강에도 신살들이 있고 사주 정설에도 신살들이 있어요. 그러면 그게 맞는 요소들이 있고 또 신살이 근거가 있고 필요해서 있는 것입니다. 내가 신살에 대한 이해가 작다.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의도적으로 나는 오행의 생극제화만 갖고 해석을 할 거다. 이건 반쪽입니다. 반쪽이에요. 이렇게 오랜 세월 임상을 해보면 신살이 있다. 이거를 좀 느끼게 돼요. 느끼게 되고 뭐 정말 잘 맞습니다. 잘 맞아요.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사주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디 가니까 오행의 생극제화로만 풀어야 되면 네 하고요. 그것도 배우시고 또 신살도 잘 이렇게 응용하는 것도 배우시고 해서 어떠한 한 사람에게만 추종하지 말고 손님이 답이고요. 현실이 답이거든요. 무슨 말이냐? 임상을 하면서 해석이 되고 맞추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. 그게 안 되면 그냥 고급 취미만 되는 겁니다. 시장에서 선택을 받지 못해요. 한 곳에서 꾸준히 영업을 할 때 사람들이 반복해서 오거나 소문에 소문으로 오는 경우는 고객 만족이 되었을 때 오는 것이지 내 나름대로 학점만 갖고 뭐 나는 주장을 한다. 학교에서는 통할 수 있어도요. 실전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. 처음으로 돌아가 있습니다. 선생님 사주 신살을 외워야 되나요? 예, 외워야죠. 그래도 신살의 쓰임에 대하여서 연습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내꺼화하고 그래서 그거를 오행의 생극제화와 함께 또 격국명신과 함께 이렇게 신살을 쓰시면 적중률이 훨씬 더 높아지십니다. 저 신살 외우는 게 귀찮아요. 그래서 질문하는 거라면 곤란하죠. 이거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조언하는 건데 내가 공부를 게을리하면 안 되고 더 열심히 하셔야죠. 그래서 정말 운세 컨설팅, 삶에 대한 컨설팅으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실력으로 높아져야 됩니다. 사주 공부에서 신살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.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